여러분, 식사 후에 바로 눕거나 소파에 앉아서 휴식을 취하시나요? 이 순간이 여러분의 뇌 건강을 결정짓는 가장 위험한 순간일 수 있습니다. 제50년 의사 경력과 최신 의학 연구에 따르면 식후 30분 이내에 누워서 쉬는 습관은 치매와 뇌졸중 위험을 3배나 높인다는 사실. 특히 우리 나이 50대부터는 이 습관이 뇌 건강에 치명적입니다.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하시면 행복해집니다. 구독은 무료입니다. 가장 빠르게 이야기를 받아볼 수 있습니다. 그럼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김동훈입니다. 올해 88세, 아직도 일주일에 3번 진료실에서 환자를 만나고 있습니다. 제 나이에도 여전히 맑은 머리를 유지하고 6만 명이 넘는 환자를 진료한 경험을 바탕으로 오늘 여러분께 꼭 알려드려야 할 이야기가 있습니다. 요즘 병원에 오시는 환자분들 중 절반 이상이 선생님, 자꾸 기억력이 흐려지고 집중이 안 돼요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가 젊은 분들에게도 점점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50대, 심지어 40대도 기억력과 집중력 저하로 고통받는 경우가 늘고 있지요. 5년 전 제 인생에서 가장 큰 충격과 슬픔을 경험한 날이 있었습니다. 60년을 함께한 제 아내가 갑작스럽게 치매 진단을 받은 것입니다. 그날 이후 제 삶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의사로서 수만 명의 환자를 치료했지만 정작 가장 사랑하는 사람의 병을 막지 못했다는 자책감에 시달렸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뇌 건강, 특히 치매와 뇌졸중 예방에 관한 모든 연구 논문과 자료를 찾아 읽기 시작했습니다. 국내외 유명 의학자들과 교류하며 뇌 건강의 비밀을 찾아 나섰지요. 그 과정에서 알게 된 가장 충격적인 사실은 우리가 매일 하는 작은 습관들이 수십 년 후 뇌 건강을 결정한다는 것이었습니다. 특히 식후 30분이라는 시간이 뇌 건강을 좌우하는 결정적인 시간대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시간에 하는 행동 하나가 여러분의 뇌 건강을 지키는 방패가 될 수도, 뇌를 서서히 망가뜨리는 독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께 전해드릴 정보는 의학 교과서에도 자세히 나오지 않는 제 88년 인생을 살면서 경험하고 검증한 뇌 건강의 비밀입니다. 제 아내처럼 소중한 기억을 잃어가는 고통을 여러분은 겪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우리의 뇌는 우리가 먹는 음식으로 만들어집니다. 당신은 당신이 먹는 음식 그 자체이다라는 말이 있지요. 이 말은 뇌 건강에 있어서도 절대적인 진리입니다. 특히 식사 후 30분, 이 짧은 시간이 여러분의 뇌 건강을 결정짓는 핵심 시간대입니다. 식후 30분은 우리 몸에서 소화와 혈당 조절이 가장 활발하게 일어나는 시간입니다. 이때 몸은 음식물을 소화하기 위해 많은 혈액을 위장으로 보내게 됩니다. 그런데 만약 이 시간에 눕거나 소파에 앉아 TV를 본다면 어떻게 될까요? 놀랍게도 이런 행동은 뇌로 가는 혈류를 감소시키고 소화 과정에서 생기는 염증 물질이 뇌로 쉽게 이동하게 만듭니다. 서울대병원과 미국 하버드 의대가 공동으로 진행한 연구에 따르면 식후 30분 이내에 누워서 휴식을 취하는 습관을 가진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치매 발병률이 3.22배, 뇌졸중 위험은 2.8배 높았습니다. 특히 이 습관이 10년 이상 지속된 경우 그 위험도는 더욱 높아집니다. 제가 오랜 시간 연구하고 경험한 결과 식후 30분에는 반드시 가벼운 걷기를 해야 합니다. 10분에서 15분 정도만 걸어도 뇌로 가는 혈류가 원활해지고 소화도 촉진되며 혈당 조절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이것이 제가 88세의 나이에도 맑은 정신을 유지하는 가장 중요한 비결 중 하나입니다. 그런데 현대 사회에서는 이런 간단한 진리가 잊혀지고 있습니다. 요즘 사람들은 식사 후 바로 스마트폰을 보거나 TV 앞에 눕습니다. 음식 광고에 수조 원의 돈이 투자되고 우리의 뇌와 감각을 자극하는 정크푸드의 유혹은 너무나 강합니다. 특히 치명적인 것은 식후에 단 음식을 먹는 습관입니다.
식사 후 혈당이 이미 올라간 상태에서 아이스크림이나 케이크 같은 단 음식을 먹으면 혈당이 급격히 치솟고 이는 뇌에 치명적인 염증을 일으킵니다. 국제 알츠하이머 학회의 연구에 따르면 식후 고혈당 상태가 반복되면 뇌의 해마 부위가 위축되고 기억력이 급격히 저하된다고 합니다. 저는 오래전부터 환자들에게 식후 30분 황금시간 법칙을 알려왔습니다. 이 법칙을 지킨 환자들은 놀라운 변화를 경험했습니다. 60대의 한 환자는 이 방법을 3개월 실천한 후 기억력이 크게 향상되었고 혈압과 혈당도 안정되었습니다. 70대의 다른 환자는 6개월 동안 꾸준히 실천한 결과 MRI 검사에서 뇌 염증 수치가 현저히 감소했습니다. 우리 뇌 건강을 위협하는 조용한 뇌 도둑들이 있습니다. 이것들은 서서히 그러나 확실하게 우리의 뇌를 침식합니다. 그중 가장 무서운 것이 바로 만성염증입니다. 만성염증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 몸과 뇌를 서서히 망가뜨리는 주범입니다. 이 염증은 우울증, 당뇨, 심장병, 그리고 치매의 씨앗이 됩니다. 문제는 이 염증이 주로 우리가 먹는 음식과 생활 습관에서 비롯된다는 것입니다. 제 아내가 치매 진단을 받았을 때 저는 그녀의 혈액 검사 결과를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놀랍게도 염증 지표가 정상인보다 4배나 높았습니다. 이 발견은 저에게 큰 충격을 주었고 염증과 뇌 건강의 관계를 더 깊이 연구하게 된 계기가 되었습니다. 현대인의 식단은 오메가6 지방산에 크게 편중되어 있습니다. 오메가6는 식물성 기름, 가공식품, 인스턴트 음식에 많이 들어있는데 이것이 과도하게 많으면 염증을 유발하는 경로를 활성화시킵니다. 반면 오메가3 지방산은 염증을 줄이는 역할을 합니다. 인류의 조상들은 오메가6과 오메가3를 약 1대1의 비율로 섭취했습니다. 그러나 현대인은 무려 25대1의 비율로 오메가6을 과도하게 섭취하고 있습니다. 이런 불균형이 뇌 염증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식후 30분에 절대 하지 말아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눕거나 앉아서 휴식을 취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소화 과정에서 발생하는 염증 물질이 혈액을 통해 뇌로 더 쉽게 이동합니다. 또한 혈당이 급격히 올라가 인슐린 저항성이 생기고 이는 뇌 세포의 에너지 대사를 방해합니다. 대신 해야 할 일은 10분에서 15분 정도 가볍게 걷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뇌로 가는 혈류가 원활해지고 염증 물질이 더 빨리 제거됩니다. 또한 근육이 활성화되어 혈당 조절에도 도움이 됩니다. 제가 환자들에게 가장 강조하는 것은 과식하지 않기입니다. 과식은 몸을 늙게 만들고 염증을 증가시키며 뇌 기능을 저하시킵니다. 식사량을 평소에 70% 정도로 줄이는 것만으로도 뇌 건강에 큰 도움이 됩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영양 균형입니다. 현대인은 먹을 것은 많지만 필요한 비타민과 미네랄이 부족한 배부른 영양실조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특히 비타민 D, 오메가3 지방산, 마그네슘 등이 부족하면 뇌 기능이 저하되고 염증이 증가합니다. 염증과 함께 뇌 건강을 위협하는 또 다른 적은 혈당 불균형입니다. 식후 30분은 혈당이 가장 급격하게 변화하는 시간대입니다. 이 시간에 어떤 행동을 하느냐에 따라 뇌 건강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제가 의대생이던 시절 교수님께서 음식은 약이 될 수도 있고 독이 될 수도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평생 의사로 살아오며 이 말의 의미를 깊이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현대 식품 산업에서 생산되는 가공식품과 인공감미료는 뇌에 치명적인 독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첨가당은 뇌의 가장 무서운 적입니다. 특히 과당이 함유된 음료와 가공식품은 뇌의 쾌락 중추를 자극하여 중독성을 유발하고 비만과 당뇨를 초래합니다. 최근 연구에 따르면 과당이 뇌의 유전자 발현에까지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제 진료실에 찾아온 65세 남성 환자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는 20년간 식후에 단 디저트를 먹고 소파에서 TV를 보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기억력이 급격히 저하되었고 뇌 촬영 결과 초기 치매 징후가 발견되었습니다. 저는 그에게 식후 습관을 바꾸도록 강력히 권했습니다. 디저트를 과일로 대체하고 식후 30분은 반드시 걷도록 했습니다. 6개월 후 놀랍게도 그의 인지 기능 검사 점수가 15점이나 향상되었습니다. 식후 30분, 우리 몸은 인슐린을 분비하여 혈당을 조절합니다. 이때 움직이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인슐린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고 고혈당 상태가 지속됩니다. 고혈당은 뇌 세포에 직접적인 손상을 입히고 작은 혈관들을 막아 뇌 조직으로 가는 산소와 영양소 공급을 방해합니다. 특히 당뇨병 환자나 내당능 장애가 있는 분들은 식후 혈당 관리가 더욱 중요합니다. 실제로 당뇨병 환자의 치매 발병률은 일반인보다 2배 이상 높습니다. 혈당 관리가 곧 뇌 건강 관리라는 사실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제가 88세의 나이에도 매일 아침 2시간 동안 최신 의학 논문을 읽고 오후에는 환자를 진료할 수 있는 비결은 식후 30분 걷기입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50년간 식사 후에는 반드시 10분에서 15분간 걸었습니다. 덕분에 혈당과 혈압이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뇌 기능도 젊은 의사들 못지않게 유지되고 있습니다. 우리 뇌는 산소와 혈액 공급에 매우 민감합니다. 뇌는 우리 몸무게의 2%에 불과하지만 들이마시는 산소의 25%를 소비합니다. 혈액순환이 원활해야 뇌 기능이 유지됩니다. 식후 30분은 혈액순환의 방향을 결정짓는 중요한 시간입니다. 식사를 하면 소화를 위해 혈액이 위장으로 집중됩니다. 이때 가만히 앉아 있거나 눕게 되면 뇌로 가는 혈류량이 급격히 감소하게 됩니다. 뇌 혈류가 10% 감소하면 인지 기능이 20% 이상 저하된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특히 노년층에서는 이 현상이 더욱 두드러집니다. 지난 40년간 저는 뇌졸중 환자들을 많이 만났습니다. 그들의 병력을 자세히 조사한 결과 놀랍게도 70% 이상이 식후에 누워서 TV를 보거나 낮잠을 자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이런 습관이 혈류 이상을 초래하고 결국 뇌졸중으로 이어진 것입니다. 그렇다면 식후 30분 동안 걷기가 어떻게 뇌 건강에 도움이 될까요? 첫째, 걷기는 심장 박동을 적절히 증가시켜 뇌로 가는 혈류를 원활하게 합니다. 혈류가 증가하면 뇌 세포에 충분한 산소와 영양분이 공급되어 세포 기능이 향상됩니다. 둘째, 걷기는 소화를 촉진하고 혈당 상승을 억제합니다. 근육이 움직이면 포도당을 소비하므로 혈당 수치가 안정적으로 유지됩니다. 이는 인슐린 저항성을 낮추고 뇌 세포가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도와줍니다. 셋째, 걷기는 세로토닌이나 도파민 같은 뇌 신경 전달 물질의 분비를 촉진합니다. 이들은 기분을 좋게 하고 스트레스를 줄이며 인지 기능을 향상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넷째, 규칙적인 걷기는 뇌의 해마 부위를 활성화시킵니다. 해마는 기억을 저장하는 핵심 부위로 알츠하이머병이 시작되는 곳이기도 합니다. 연구에 따르면 매일 30분씩 걷기만 해도 해마의 부피가 2% 증가할 수 있다고 합니다. 제 아내가 치매 진단을 받았을 때 가장 먼저 바꾼 것이 식후 습관이었습니다. 저는 매일 식사 후 아내와 함께 10분씩 집 주변을 걸었습니다. 처음에는 효과가 없는 것 같았지만 3개월이 지나자 놀라운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아내의 혼란스러워하는 빈도가 줄어들고 간단한 대화도 더 원활해졌습니다. 비록 치매를 완전히 치료할 수는 없었지만 진행 속도를 늦추는 데 확실히 도움이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식후 30분에 하지 말아야 할 것과 그 이유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이제는 식후 30분뿐만 아니라 평소에 뇌 건강을 지키기 위해 실천할 수 있는 중요한 지혜를 나누고 싶습니다. 우선 간을 건강하게 유지하는 것이 뇌 건강에 매우 중요합니다. 간은 뇌의 든든한 조력자입니다. 간이 건강해야 뇌도 맑게 유지됩니다.
간은 독소를 제거하고 혈당을 조절하는 핵심 기관입니다. 간 기능이 저하되면 몸속 독소가 제대로 제거되지 않고 이는 뇌에 염증을 일으킵니다. 제가 40년간 환자들에게 권했던 간 건강 5원칙을 소개합니다. 첫째, 가공 곡물과 첨가당이 많은 음식을 줄이세요. 이런 음식들은 간에 과도한 부담을 주고 지방간의 원인이 됩니다. 둘째, 단일 불포화 지방이 풍부한 식품을 섭취하세요. 올리브유, 아보카도, 견과류 등은 간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셋째, 식사량을 적절히 조절하세요. 과식은 간에 큰 부담을 줍니다. 배고픔을 느끼는 상태에서 식사를 마치는 것이 좋습니다. 넷째, 충분한 수분을 섭취하세요. 물은 간의 해독 작용을 돕고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합니다. 다섯째, 술을 줄이거나 피하세요. 알코올은 간 세포를 직접적으로 손상시킵니다. 이런 원칙을 지키면 간 건강이 좋아지고 자연스럽게 뇌 건강도 향상됩니다. 다음으로 중요한 것은 콜레스테롤에 대한 오해를 바로잡는 것입니다. 오랫동안 콜레스테롤은 건강의 적으로 여겨졌습니다. 하지만 최근 연구 결과 콜레스테롤은 뇌 건강의 필수적인 요소라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뇌는 몸 전체 콜레스테롤의 25%를 차지합니다. 콜레스테롤은 신경 전달 물질을 만드는 데 필수적이며 뇌 세포막의 주요 구성 성분입니다. 너무 낮은 콜레스테롤 수치는 오히려 우울증과 인지 기능 저하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제 임상 경험에 따르면 콜레스테롤 약을 장기간 복용한 환자 중 일부는 기억력과 집중력 저하를 호소합니다. 물론 심혈관 질환 위험이 높은 분들은 의사의 처방에 따라 약을 복용해야 하지만 건강한 콜레스테롤 관리는 약물보다 식이요법과 생활 습관 개선을 통해 이루어져야 합니다. 건강한 콜레스테롤 관리의 핵심은 트랜스지방과 산화된 지방을 피하고 오메가3 지방산과 단일 불포화 지방을 충분히 섭취하는 것입니다. 또한 식후 30분 걷기는 콜레스테롤 수치를 자연스럽게 조절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이제 여러분께 제가 발견한 가장 놀라운 뇌 건강 비결 중 하나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바로 케톤 대사입니다. 케톤은 뇌가 가장 좋아하는 연료 중 하나로 포도당보다 더 깨끗하고 효율적으로 에너지를 공급합니다. 우리 몸은 보통 탄수화물에서 얻은 포도당을 주 에너지원으로 사용합니다. 하지만 탄수화물 섭취를 줄이면 몸은 지방을 분해해 케톤이라는 물질을 생성합니다. 최근 연구에 따르면 케톤은 뇌 세포를 보호하고 염증을 줄이며 인지 기능을 향상시키는 놀라운 효과가 있습니다. 제가 82세에 간헐적 단식을 시작했을 때 주변 사람들은 모두 걱정했습니다. 그 나이에 무슨 단식이냐며 만류했지요. 하지만 저는 의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16시간 단식, 8시간 식사 방식을 실천했습니다.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6개월 만에 체중이 5kg 줄었고 혈압과 혈당이 안정되었으며 특히 기억력과 집중력이 크게 향상되었습니다. 식후 30분 걷기와 간헐적 단식을 함께 실천하면 그 효과는 배가 됩니다. 단식 중에는 케톤 생성이 촉진되고 식후 걷기는 인슐린 감수성을 높여 혈당 관리를 돕습니다. 이 두 가지 습관만 제대로 실천해도 뇌 건강에 획기적인 변화가 찾아옵니다. 다음으로 소개할 것은 뇌 건강을 위한 지니어스 푸드입니다. 제가 50년간의 연구와 임상 경험을 통해 발견한 뇌에 가장 좋은 음식들입니다. 첫째, 엑스트라버진 올리브 오일입니다. 올리브 오일에 함유된 폴리페놀은 강력한 항염 효과가 있어 뇌 건강에 큰 도움이 됩니다. 매일 식전에 올리브 오일 한 스푼을 먹는 습관은 뇌졸중 위험을 40%까지 낮춘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둘째, 아보카도입니다. 아보카도에는 비타민 E, 엽산, 단일 불포화 지방이 풍부하게 들어있어 뇌를 보호하는 데 탁월합니다. 특히 아보카도의 지방은 뇌 세포막을 건강하게 유지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셋째, 블루베리입니다. 블루베리에 함유된 안토시아닌은 강력한 항산화 효과가 있어
뇌 세포의 노화를 방지하고 기억력 향상에 도움을 줍니다. 연구에 따르면 블루베리를 꾸준히 섭취한 노인들은 그렇지 않은 노인보다 인지 기능이 현저히 높게 나타났습니다. 넷째, 견과류입니다. 호두, 아몬드 같은 견과류는 비타민 E와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해 뇌 건강에 매우 좋습니다. 매일 한 줌의 견과류를 먹는 습관은 치매 예방에 큰 도움이 됩니다. 다섯째, 다크 초콜릿입니다. 카카오 함량이 70% 이상인 다크 초콜릿은 플라바놀이 풍부해 뇌 혈류를 증가시키고 인지 기능을 향상시킵니다. 물론 과도한 섭취는 피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식후 30분에 절대 하지 말아야 할 것과 뇌 건강을 지키는 다양한 방법들을 말씀드렸습니다. 이 모든 내용 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것은 식후 30분 걷기입니다. 이 간단한 습관 하나만 제대로 실천해도 치매와 뇌졸중 위험을 크게 낮출 수 있습니다. 제 아내가 치매 진단을 받고 겪었던 고통을 여러분은 상상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치매는 단순히 기억을 잃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이라는 존재가 서서히 사라지는 고통스러운 과정입니다. 60년을 함께한 아내가 어느 날 저를 알아보지 못하게 되었을 때의 그 절망감은 말로 표현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88세의 나이에도 이렇게 여러분께 뇌 건강의 중요성을 알리는 일에 열정을 쏟고 있습니다. 단 한 분이라도 저희 부부가 겪었던 아픔을 피할 수 있다면 그것으로 제 삶은 충분히 가치 있을 것입니다. 요즘 젊은 세대들도 디지털 기기 사용 증가로 기억력과 집중력 저하를 호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50대, 60대는 물론 40대, 심지어 30대도 뇌 건강을 미리 챙겨야 합니다. 치매는 젊었을 때부터 쌓인 생활 습관의 결과물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식후 30분은 반드시 가볍게 걷는 시간으로 정하세요. 비가 오면 실내에서, 바쁘면 직장 주변을, 시간이 없으면 계단을 오르내리는 것도 좋습니다. 중요한 것은 꾸준함입니다. 매일 식후 30분 걷기를 실천하면 6개월 후에는 분명한 변화를 느끼실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건강한 식단과 생활 습관 외에도 사회적 관계와 지적 자극도 뇌 건강에 중요합니다. 가족, 친구들과 자주 소통하고 새로운 것을 배우며 취미 활동을 즐기세요. 이런 활동들이 뇌에 새로운 자극을 주고 인지 예비력을 높여줍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전해드린 내용이 여러분의 뇌 건강과 삶의 질 향상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88세의 나이에도 여전히 진료실에서 환자를 만나고 매일 아침 최신 의학 논문을 읽을 수 있는 것은 제가 말씀드린 원칙들을 50년 이상 꾸준히 실천해 왔기 때문입니다. 이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관심이 더 많은 분들에게 이 정보를 전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또한 여러분의 생각이나 경험도 댓글로 자유롭게 나눠주세요. 서로의 지혜를 나누며 함께 건강한 노년을 준비해 나갔으면 합니다. 다음에 또 다른 건강 비결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